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 답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노동부에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좀 바라는 거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그 취지에 반하는 개편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반발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서 또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아직까지 정부의 최종적인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제 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노동부 장관은 어제 공식 브리핑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최종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또 하나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언론 브리핑 전에 대통령실과도 공유를 했다. 어제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은 아니다. 민간 연구의 현장 의견 등 종합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다. 예,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에서 저런 반응, 특히 대통령의 직접 반응을 저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저 말, 언론 브리핑 전에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 저희 이야기에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보고했는데 땡땡땡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관계가 뒤집혔다고 보진 않고요. 예. 다만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질의응답을 하실 때 이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 표현이 확정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실 것 아니었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라고 어제 노동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죠. 말 그대로 구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구체화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던 것이고요. 그 어제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의 기자들과 진담 내용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7월에서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0월까지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이 도출되면 그것은 권고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에 권고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 대통령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정안을 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표현하실 때 공식 입장이라는 표현은 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노동부도 당연히 공식 정부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확정안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영태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잇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발표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에 그 공고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 이후에는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느냐.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일단 이상한 상황이죠. 원래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내용을 발표하면 그게 이제 정부 공식 입장이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발표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그건 공식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뭔가 혼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 그렇게 혼란이 있는 이유를 확정짓지 못하겠으나 아마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거스르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주 52시간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총 최대 6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8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되게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두 번째 국가인데 그런 것들을 역행하는 식의 발표를 하고 스스로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게 되면 어떤 주는 상당히 지금보다 52시간을 넘어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또 어떤 주는 그거보다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게 되고 법정 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이런 편차가 생겨서 어떤 주에는 92시간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아마 노동계에서 그런 반발이 있고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쪽에서 나오는 비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논평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 반응에 놀라서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길 바란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하는 노동계약 선언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자, 야당들의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을 양해해서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빗대서 지금 이 상황을 국기문란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행안부의 경찰청 인사 관련과 연결짓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찰청 인사권은 어쨌든 인사 권한에 대한 어떤 절차적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경찰이 먼저 언급하면서 분명히 실수했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강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이 노동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혼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이것은 두 개의 산을 연결지어야 필요는 연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뭐 아까 정의당에서 정책에 있어서 노동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따로 뭐 노동장관 따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과 대통령께서는 주 최대 52시간이라는 큰 틀에서 노동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물론 OECD 권지웅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높고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한 근로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업종이 다양해지고요. 세상이 산업화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산업계에서 또 특정 업종에서 이 단순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노동부에서는 그럼 전문가와 노동자와 또 많은 산업계 전문가들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한번 도출해보자라는 성격의 브리핑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잘 수용을 해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뭔가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 실권을 주겠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축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관련한 그 일을 담당하는 비서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대언론 브리핑을 오늘 해서 주 52시간제의 개편 방향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이건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요 며칠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섣부르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번복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복되게 되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2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노동부와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아까 앞에 언급해 주신 대로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보도된 것을 보면 사실 경찰 인사와 관련된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그냥 경찰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는 직원이 물론 경찰에서 파견한 직원이긴 하지만 그 직원이 준 안을 발표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실 버전이 잘못됐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행안부와 경찰의 소통의 미스 문제인데 경찰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대드는구나라는 방식으로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경찰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려고 했다기보다 행안부에서 준 안을 발표했을 뿐인데. 근데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뱉고 나니까 사실 이 문제가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국정이 좀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죠. 출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또 준비된 정부의 모습 아닐까 싶어서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예. 많이 실망하실 예.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것을 좀 스무스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말이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선출로 직접 선택받은 권력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다른 부처에서는 대통령의 그 말과 반대되는 아닌데 우리 보고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라고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실정. 그런데 뭐 어떨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부처에서는 아니 우리가 어제 몇 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일단 대통령의 말이 기준이 돼 갖고 다른 상황들이 좀 맞춰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경찰 고위직 인사와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또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또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내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겠지요.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집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말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을 몰아내려는 뭔가 기우제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그제 출연했을 때도 혹시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내에서 가장 치열한 현안이라면 보통 공천일 텐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것 세세하게 이렇게 기획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김용태 최고위원 진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2주일 더 연기가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때까지 계속 간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뭐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항상 말하면 뭐 인터넷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맨날 저보고 이해관이다,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다 하시는데 이해관이다. 저는 이해관도 있습니까? 저는 항상 늘 상식과 원칙을 말하고 싶고 소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준석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고요. 뭐 전장현 시위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대표의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만
당무에 있어서 원칙을 얘기하다 보면 당대표와 겹치는 지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원칙에 있어서 당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게요. 원내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이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원내 의원들끼리 말하는 소문에 의하면 글쎄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어떤 관련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레 짐작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려는 분들께서 대통령이 마치 당대표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처럼 원한다라는 의중을 은연하게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권력에 줄 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소신과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소신을 지키고 각자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성 정치권을 보면은 늘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서서 이런 것을 영위해왔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번 징계가 관련해서 당대표 징계위와 관련해서 상식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한 것인 윤리위의 그런 결정에 있어서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의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소문도 있고요. 그게 다 연결돼서 마치 대통령께서 이런 의중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마치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다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윤리위가 늘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윤리위원회에서 뭐 경고가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경고가 나오더라도 김용태 최고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성상납의 여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에 해부가 됐지만 그 맞습니다. 앞선 이게 전제가 돼야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성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바라보고요. 예. 윤리위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윤리위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징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만약에 잘못이 없다고 나오면 윤리위가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치 수사 결과상 만약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성상납 여부를 윤리위가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SNS를 많이 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말이죠. 조금 전에 오늘 아마 얼마 안 돼서 SNS에 올린 그 글을 보면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과 악수를 외면하는 순간 손목까지 잡는 장면이 또 포착된 사진 기사를 링크하고 그 위에 글이 잘 안 보이죠?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디코이 젊은 층들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까? 뭐 유인하다, 더미, 미끼, 사냥감 유인용 미끼. 미끼를 안 물었더니 쏘기 시작한다.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이 간장을 해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커뮤니티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간 보는 안철수에서 간, 그리고 장제원 의원 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이런 표현 다 알았어요? 저는 많이 들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저런 이제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점, 그러니까 어제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그 악수를 거절하고 또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당대표의 어깨를 치는 행위, 이것은 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가벼워 보이는 처사를 했고요. 이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되고 두 분이 고쳐나가야 될 지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당대표께서 어제 카메라가 많은 상황에서 악수를 거절하는 것이 전 의도된 행위였다고 생각되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행위를 보고 장제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을 하셨죠. 기사와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 돕는 정당이 맞냐 하면서 코멘트를 하신 기사가 나왔잖아요. 장제원 의원 여전히 강력한 윤핵관.
그러다 보니까 예. 당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내의 소문이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다음에 차기 당권을 경쟁해서 두 분이 하나의 어떤 팀을 이뤄서 연대한 것 아니냐? 연대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에 당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뒤에 막후에 누가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과 당대표가 각을 세웠을 때는 사실 네. 정진석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많이 불리하셨죠. 근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같은 30대로서 어떤 이미지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배현진 최고위원의 최근의 이상한 행동, 당대표를 자극하는 행동이 마치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래서 아마 당대표께서 일부러 어제 그 악수를 이제 거절했던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거칠게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또 설전이 있었다면서요? 예, 뭐 그 비공개 행위가 늘 공개되어서 언론 보도가 되는 지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던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조강특위위원을 통해서 전국의 48개 지역에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 예. 지역위원장, 조직책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이 근데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차기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닌데.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좀 민감한 시기에 지금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고 선발하는 것이 마치 이준석 대표가 조직을 만들어서 본인의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당대표께서는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당협위원장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에 비어있는 곳에 채워넣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과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민감해 있는 그런 활동을 민감해진 상황에서 좀 이렇게 신경전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호 사무총장이 48개 지역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결과를 보고했고, 이 보고를 받는 도중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조직위원장 공모와 공천 얘기를 꺼냈고, 이 대표는 조직위원장 임명과 공천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면 대표가 좀 들어라 라고 말하자 이준석 대표가 어디다 지적질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준석 대표는 알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도 이제 발언 내용이 다 알려지잖아요. 이게 비공개 회의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국민들께 다 노출이 되니까 사실 제가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면 저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 싸울 때도 책상 쿵쿵 치면서 그러지 말고, 근데 어제도 또 이렇게 서로 두 사람 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러지 말고 좀 회의를 그냥 끝내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즘 힘들겠어요?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 그 예. 80년대생 두 분 사이에서 원대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 비슷한 일이 있고, 이준석 대표 또 징계 논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게 뭔가 이준석 대표가 대선 지선 끝났으니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의힘 내부에 뭔가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어떠세요? 저는 당장 당내 국민의힘 당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좀 대응하는 모습이 좀 서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위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혹은 아니면 지역위원장 임명에 대한 문제제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제기가 나오면 모두 뭔가 부당한 공격이다, 내가 어려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되려 건전한 논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되려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문제로 만들면서 되게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합리적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윤리위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건 당대표로서 당내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일정 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발언을 보면 조사 능력도 없는 윤리위에서
되게 어떤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실은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당의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가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마치 모든 게 다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 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당사자는 뭐 어떠한 경우든 저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든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윤리는 윤리 절차대로 가고 저는 저대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기존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좀 다르긴 달라요.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저는 좀 그 의혹에 대해서 안타까운데요. 예. 왜냐하면 저도 사실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예. 당대표만 알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알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의혹만으로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보수 정당이 늘 그 의혹으로 평가받았던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회창 저희 총재 계셨고요. 네. 대통령 후보셨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97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 병풍 사건이죠. 병역 의혹 사건을 병역 아들 그 이회창 총재의 아들 장남과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었고 이게 사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허위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97년과 2002년도에 대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결국엔 낙선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평당원과 당대표 어떤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커지고 있는 건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런 시도가 꽤 정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른 해소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글쎄요, 싶습니다. 저는 그 정황만으로 평가했던 게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해 그 유가족이었던 것 같고요. 고인에 대해서 정황만으로 평가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월북몰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진실.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참 사실관계와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다음 달 7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SNS에 대단히 공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